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신 이 시간, 마음만은 아직 분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네요. 이런 고요한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은 날 내렸던 어떤 결정,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시간들에 대해서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5살 때 인생의 큰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1987년이었으니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알아보던 시기였습니다. 두 개의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5이면 다 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도 다 취업하고 결혼 준비하던 나이였습니다. 저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대기업 자리였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살아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부모님도 그쪽을 강하게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죠. 그래서 아드님만큼은 좀 더 나은 곳에서 일하길 바라셨습니다. 대기업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달랐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늘 말했었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템도 준비했고 계획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해보자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제 안에도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뭔가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안정적인 쪽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젊다고 무모하게 굴면 안 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몇몇은 달랐습니다. 젊을 때 해봐야 한다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고민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생각부터 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항상 그 고민이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길, 안정적인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고민을 끝냈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어머니는 마음 놓인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야 한다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일이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든든했습니다. 29에 결혼했습니다. 선을 보고 만난 사람이었는데 성격도 잘 맞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도 제 직장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안정적이니까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하셨죠. 31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3세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구성이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저축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35세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받긴 했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대견하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화목한 가정, 꾸준한 저축. 누가 봐도 성공한 삶처럼 보였을 겁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출장을 가서 낯선 호텔방에 누워 있을 때, 야근을 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말 아침 홀로 산책을 나갔을 때,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0이 넘어서는 그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을 꾸리느라, 부모님을 모시느라 매일이 정신없었습니다. 후회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책임이 늘어나고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승진도 했지만 그만큼 부담도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 부모님 용돈,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그 선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빚도 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고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고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두고 있고 수입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선택을 정당화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그 표정이 저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 걸까요?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 옳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편안히 자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살의 제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25살의 나는 무엇을 꿈꿨을까? 그 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매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45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갔고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요. 몇 년 후면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 이후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변 선배들을 보면 은퇴 후가 막막해 보였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나오니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난 20년을 오로지 회사 일에만 매달렸으니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선택 이후로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요. 안정적인 길을 택한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의지나 선택 없이 그저 무난하게, 안전하게만 살았습니다. 50살이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조금씩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진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관심 있었던 분야였는데 바빠서 미뤄뒀던 거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걷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아내와의 시간도 늘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과거의 선택과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52이 되던 해에 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5살 때의 선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한다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선택 후에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그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완벽한 선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가 선택한 길 위에서 어떻게 걸어가느냐라고 썼습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버지 편지를 읽고 생각이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그 답장을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실수와 후회로 점철된 제 삶도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54입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작은 북카페를 열까 생각 중입니다.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바빠서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책에 둘러싸여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번 선택을 했습니다. 25에 1번, 그리고 50살에 1번. 첫 번째 선택은 안전을 택한 거였고, 2번째 선택은 제 마음을 따른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을 잘 부양했고 아이들을 무탈하게 키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 안에서도 제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정과 도전이 양립할 수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도할 수 있었는데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택했다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 선택은 그때의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라고요. 그 순간의 당신은 최선을 다해 고민했고 용기를 내어 결정했을 겁니다. 물론 결과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부분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 선택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았을 뿐이죠.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뤄뒀던 취미, 하고 싶었던 공부, 가보고 싶었던 곳.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인정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그리워도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선택이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도 어려웠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밤 혹시 후회되는 선택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선택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 다만 하나의 길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과거의 선택을 용서하세요. 그 선택 덕분에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뤄뒀던 일을 하나 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당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용기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루가 펼쳐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해 보세요. 당신의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